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2월 1일에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미얀마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고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시위는 양곤 같은 대도시에서만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각 지역에서도 시위가 이뤄지고 있고요. 군부가 시위대를 향해서 수류탄을 쏘거나 박격포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미얀마에는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얀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얀마 군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의 허락을 받은 외신 기자는 CNN 기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CNN 기자뿐만 아니라 그 미얀마에서 원래부터 활동을 하고 있던 기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특히 일본의 프리랜서 기자는 이 시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양곤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군부에서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 미얀마는 쿠데타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부가 기존에 있던 언론들을 모두 폐간한 상태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언론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미얀마의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몇몇 분들에게 한번 인터뷰가 가능한지 저는 쪽지나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제가 연락을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미얀마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인터뷰를 많이 응해 주셨습니다. 미얀마 취재원들이 항상 인터뷰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자신이 인터뷰한 거를 미얀마 군부에 걸렸을 경우에 내가 체포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끌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꼭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고 음성도 음성 변조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지에서는 군인과 경찰들이 지나가고 있는 시민들의 핸드폰을 무작위로 검열을 해서 혹시 시위와 관련된 대화 메시지가 있거나 사진이 있을 경우에도 체포를 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미얀마 현지인 분들도 혹시 하루가 지나거나 몇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사라지는 비밀 메신저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자신들이 너무 눈앞에서 죽음을 많이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의 경우 시위를 이끌기도 하면서 한 지역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시신들이 정말 끊임없이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시신 중에 한 시신은 자신의 어릴 적 친구의 시신이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는 실제로 한 20일 정도 감옥에 구금됐던 분이었는데요. 그분께서는 그 감옥 내에서 이뤄지는 고문 행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옥 내에서는 그 검은 봉지로 얼굴을 씌우고 구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몇몇 시위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별도로 격리를 해서 고문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고문을 당한 뒤 시신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 시신을 보면은 장기가 모두 사라져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연대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 입에서 나온 대답은 우리 미얀마 시민들에게 무기를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군부가 일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무기를 지원해달라라는 말이 나올까? 미얀마 군부가 인터넷을 끊는다라는 소식도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미얀마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는 자신들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싫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위 참가자와 메신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딱 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사실 이분이 어디 체포됐거나 어디 가서 혹시 살해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몇 시간 뒤에 그분께서는 인터넷이 끊겨서 자신이 답장을 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남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이 있어요. 하지만 미얀마에서 태국 유심칩을 지금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가격도 역시 굉장히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미얀마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태국 유심칩을 구매해서 시위대들에게 지원하는 활동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통합정부 또는 민족통합정부라고 불리는 정부가 얼마 전에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 민족통합정부는 말 그대로 미얀마 내에 있는 소수민족과 아웅산 수지를 지지하던 민주화 세력이 힘을 합쳐서 군부에 대항하는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부가 만들었던 군 헌법을 폐기하고 자신들만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무장 반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장 반군들까지 연대해서 군부에 대항하는 군사력까지 갖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민족통합정부는 지금 각국과 연락을 하면서 자신들을 정식 정부로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부가 아닌 자신들을 외교 파트너로 인정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미얀마 현재 상황이 내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얀마의 상황이 안정될지 아니면은 시리아와 같은 내전이 발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미얀마 내에 있는 반군들 또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끝까지 저도 관심을 놓치지 않고 미얀마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